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정부가 이제 그동안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상승 열기는 잠시 뭐 주춤했다가 또 급등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 13일 9.13 이름하여 9.13 대책 이후로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수요 억제만으로는 이러한 현 시장을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의 이제 스탠스를 수요 억제에서 이제 공급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했죠. 늦었지만 요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좀 인식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환영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열기가 식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낙연 총리에서도 그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었고, 뭐 최근에는 또 이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조차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금리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그러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그 독립적인 의사결정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열 이제 한국은행 총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을 하자니 지금 아직까지 경제 상황이 이렇게 호전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뭐 실업률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나 지금 뭐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지속 상승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금리 차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그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10월달, 11월달 금통위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러한 그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요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2019년, 23년 수도권 부동산 폭등 가능성 동영상에서도 잠깐은 언급은 했었으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좀 시사점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는 좀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오디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자 기사인데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금리 인상 관련해서 더 선명해진 금리 인상 메시지. 이주열 총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런 메시지를 아마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장 물가 전망 낮아져도 예, 금융 안정 고려. 자, 이 말은 뭐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성장, 물가, 사실 고성장, 예, 그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가 굉장히 예, 가파르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는 게 적절한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경제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좀 보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스탠스가 약간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죠. 예.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 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 안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애매모호하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이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예,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10월, 11월 두 차례 남아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컨대 11월 정도에는 아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 입장에서 예, 그 일반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러한 금리 인상이 예, 부동산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그거 관련해서 한번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요. 예, 과거를 멀리 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예,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예,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는 좋은 글귀인데요. 보통 이제 이건 이제 윈스턴 처칠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과거 또한 그 과거에서 배울 점들이 많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많은 이제 그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그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역사 속에 사실 역사는 인간의 그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고, 인간이 영원히 영속적인 영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거에 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그런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인사이트를 시사점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요 메시지를 한번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한번 그 과거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고 미래를 한번 전망을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어제 동영상에서 이제 수도권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때 이제 몇몇 분이 예, 경제 상황이나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달라 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오늘도 이제 겸사겸사 한번 그런 VOC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예, 주식 시장이 좀 그 즉각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경제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S&P 500 지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2000 이거 잘못 썼네요. 2009년이 아니고 이게 요 시점인데 이게 맞네요. 맞네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1998년 이전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데 굴곡이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의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미국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고 지금 실업률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호황 국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도 2월 27일을 제가 비교 시점으로 가져고 온 이유는 2009년도 2월 27일 날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2월 27일 날은 이제 시티은행이 국유화된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날입니다. 그때 이제 S&P 500 지수가 요때네요. 요때. 요 밑에 2009년 2월 27일 요때가 이제 거의 이제 요 그래프 상에서는 거의 최저점처럼 보입니다. 735.09. 요게 거의 바닥이었죠. 바닥을 찍고 자, 2018년도 10월 5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2885.57을 찍었습니다. 상승률로만 보자라고 하면 293%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근 한 그 9년 10년 사이에 293%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시사점은 뭘까요? 자, 이 기간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호황 국면을 나타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은 더 경기가 좋아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좀 어떨까요?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2008년 12월 9일날 이때 이제 리먼 사태 이후로 거의 최저점을 기록을 한 때거든요. 1105.84.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8년도 10월 5일자 2268을 찍었습니다. 상승률로 본다라고 하면 105% 정도 되는데요. 미국 대비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네요. 그쵸? 미국은 거의 뭐 3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국은 3분의 1 수준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좀 오랜 기간에 좀 횡보가 있었고요. 이때가 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그때는 이제 경제가 거의 뭐 저성장 시대였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때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집권 이후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가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2008년도 말 대비 주가는 거의 100%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히스토리, 과거는 어땠을까요? 미국 기준금리다. 금리 추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과거, 거의 뭐 80년대부터 그 트렌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과거에는 뭐 10% 거의
10몇 프로 수준까지 금리가 높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리가 떨어져서 뭐 6%, 그 다음에 뭐 10%, 그 다음에 뭐 3%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 요 시점에 이제 떨어졌다가 금리 인하를 했다가 1% 중반대까지 1%까지 떨어졌네요.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금리가 상승했다가 요때가 이제 그 리먼 사태가 촉발된 시점이죠. 2008년도. 그때 금리를 5.5% 수준에서 거의 뭐 제로 금리 가깝게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제로 금리는 아니고 낮은 금리로 떨어뜨렸죠. 아주 단기간에. 그래서 오랜 기간에 이 그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었죠. 자, 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떠한 그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금리는 이제 저금리를 통해서 이제 그 돈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였죠. 통화량이 이제 많이 풀린 시기인데, 이 저금리 때 좀 돈을 좀 빌려 가세요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했던 시기였는데, 자, 오랜 기간의 이 저금리 시대 때, 이때 이제 뭐 양적 완화 해가지고 양적 완화 뭐 1차, 2차, 3차 뭐 엄청나게 이제 돈을 뿌려댔습니다.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이 금리가 이제 거의 뭐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러한 그 저금리 시대 때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금리가 인상된 시점이 얼마 안 됐죠. 몇 년 전도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미국 금리는 미국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를 해서 미국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2000년도부터 이제 그 2018년도까지의 금리 추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리나라는 뭐 2000년대 이후로 최고 높았던 금리는 뭐 5.25% 정도, 5.25%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나름의 우리나라 이제 뭐 그 부동산이나 주가가 다 좋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경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뭐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서 그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자 금리를 이때는 이제 그 전에는 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시켰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따라서 2%대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가 그다음에 2010년도 이제 말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었죠.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까지.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지가 않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경제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실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많이 풀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많이 늘었는데, 요게 이제 최근까지의 모습이죠. 금리 인하 시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이 1.5% 수준입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에서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자, 앞선 과거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의 금리의 수준은 어떤가요? 우려할 만큼 금리가 높은 건지, 예, 그 언론 쪽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그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1.5%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예, 저금리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이미 5%대에서도 예, 시장은 잘 굴러갔었고, 지금 이제 가장 낮은 바닥의 금리 상황에서 조금 오른 상황이고, 거기 이제 조금 더 오르겠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 여론에서는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그 추이를 좀 보기 쉽게 예, 보여드리려고 좀 그 다른 그 웹사이트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고요. 요 녹색 선이 한국의 기준 금리입니다. 예, 그 과거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자, 갭이 좀 일정의 그 시간 간격 이후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때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추월했었을 때, 요때 이제 이후에 따라서 인상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 같이 인하를 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자,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늦게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때 아마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적절하게 빨리 과감하게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좀 그 과거에 좀 그 저성장의 시기가 좀 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이 경제가 이제 좋아짐에 따라서 자신감이죠. 이제 금리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인상을 하고 있고, 지금 2018년도 예, 현재 보면 지금 미국은 이제 2.25%이고요. 저희는 이제 현재 한국 기준금리 1.5%인데 갭이 한 1.5% 현재 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 그 이머징 시장 쪽, 뭐 신흥 국가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남미라든지 뭐 그 유럽의 이제 뭐 터키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럼 취약한 국가, 그다음에 동남아 일부 국가들, 좀 그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달러가 유출될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중남미의 이제 뭐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 이런 데서 미국 이제 금리 인상함에 따라서 달러 유출로 인해 가지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 외환 위기 상황이죠, 지금. 예, 외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IMF로부터 지금 구제 금융을 받고, 또 그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은행 이자율을 거의 뭐 60%까지 올렸다라는 뉴스 기사도 좀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현재로서는 뭐 달러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예, 그 달러와 미국과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커질 경우에는 달러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금리의 동조화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한 0.25% 정도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요 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감소시켜야겠다 라는 생각도 큰 거죠. 자,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그 항공모함의 순항을 바라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사실 일부분이죠.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뭐 가계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가계에 부담이 되면 또 소비가 감소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죠. 소비가 진작이 돼야지만 경기가 살아나는데, 그러면 뭐 그 침체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해야 되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을 좀 하라라고 압력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뭐 여하튼 간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미래를 보기 위해서 과거를 제가 보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요 몇 가지 그래프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는 뭐 과거에 뭐 이제 향후에는 이제 뭐 금융 위기만큼의 큰 위기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사실 미국 시장에 이제 그 월가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한 커다란 사건이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요때 이제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사태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요거는 그 파생 상품을 이제 남발해 가지고 이제 그 대출을 많이 해줘 가지고 발생한 거죠. 그러한 그 부실채권으로 인한 그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고, 자, 그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제 미국 경기는 반전을 하고 있죠. 자,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좀 장기간에 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반짝을 했는데, 반짝했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그 우리나라 경제의 화두는 양극화죠, 양극화.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지금 뭐 완전 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경제 상황을 보면 뭐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죠. 뭐 반도체도 굉장히 뭐 사상 최대의 뭐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 뭐 금융, 뭐 IT 쪽 이런 데는 사실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들 뭐 그 선박 뭐 이런 데는 지금 중국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많이 지금 그 추월 당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IT 쪽 뭐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그 인더스트리들은 지금 많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양극화가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지방은 지금 많이 지금 그 심각한 빙하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지금 뭐 경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요쪽에 이제 뭐 조선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러한 그 지방 시장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서울은 그거와는 완전하게 다르게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이러한 그 초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금리는 과거에도 고금리 시절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저금리 상황을 일시적으로 이제 저금리 상황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는
뭐 향후에 뭐 조금이라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금리 인상의 초입의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자, 그러면 금리와 부동산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미국의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미국의 부동산 매매 지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그 KB 지수, 뭐 한국 감정원 발표 자료도 있고 부동산 114 자료들도 있는데 미국도 이제 그 웹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이런 그 부동산 관련 지표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오래 전부터의 그 흐름을 찾고자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이제 도표로 그래픽화를 했습니다. 그래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크게 보시면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죠. 그러다가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전까지는 부동산은 쉴 새 없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색깔별로 미국도 이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동부도 있고 뭐 중부, 그다음에 뭐 뉴 잉글랜드, 퍼시픽, 뭐 사우스 아틀란틱, 뭐 서부 지역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자, 공통적으로 보면 2008년도까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 예, 플럭추에이션 그렇게 굴곡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과거에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주가 흐름을 보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자, 부동산은 거의 뭐 쭉 상승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금리를 보면 예, 금리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한 그 변동성이 있었지만 자, 이게 금융위기, 요때는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때 이때 그 금리 인상을 했었던 시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금리 인하도 했었고 금리 인하해서 인상도 있고. 자, 금리 인상과 인하의 과거는 제가 표기를 안 했는데 자, 요 약간의 좀 그 오렌지색 비슷하게 제가 그 투명하게 색칠해 놓은 데가 금리 인상 시점입니다. 이때가 이제 금리 인상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죠. 자,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중반부터 2006년도 7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예, 요때부터 요 시점이죠. 요 시점. 2004년도 이제 초반부터 2006년도 이후에까지 금리를 근 뭐 그 1%대에서 거의 뭐 5%대까지 금리를 심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떠했나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거다 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가 있는데 자, 그거와는 반대로 금리 인상 시점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요때 이제 파란색 요때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때가 이제 리먼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던 시점인데 자, 금리 인하를 심하게 했죠. 거의 5%대에서 거의 뭐 1% 미만 수준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때 금리 인하를 한 시점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예, 금리를 심하게 했죠. 보시면 자, 요때죠. 요때 2008년도 이제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때 금리를
예, 거의 뭐 5%, 5점 몇 프로 수준에서 거의 그 뭐 0.5% 수준까지 예, 기준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부동산 시장 폭락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내릴 룸이 없기 때문에 예, 이때 이제 뭐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었고 부동산 시장은 201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자, 2012년도 어떤 상황이었죠? 예, 저금리의 상황이 중반 정도 되죠. 예, 이 저금리 시대 때 시중에 돈을 엄청 많이 풀었죠. 뭐 양적 완화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예, 미국뿐만 아니라 달러가 세상에 많이 뿌려졌습니다. 예, 미국에 뿌린 돈이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됐죠. 아이고. 예, 그래서 2012년도 요때 그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돈의 힘이죠. 이게 유동성의 힘이죠. 그 이후는 이제 그 유동성의 힘입니다. 예, 유동성의 힘으로 예,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기도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로 사상 유례 없는 지금 호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브레이크를 살살 밟을 때가 된 거죠. 예, 과속을 할 경우에는 뭐 과속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충돌을 할 경우에는 크나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을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예, 2015년도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15년도 말부터 이제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2015년도 이제 말에 0.25%였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시켜가지고 0.25%씩 인상을 했죠. 지금 현재 2.2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는 아닌데, 자,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 금리 인상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부동산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추이가 언제까지 갈까요? 과거의 역사로 볼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리 추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2008년도 요때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될 전에 금리가 5.25%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자, 그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린 거죠. 2%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예,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뜨려 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룸을 가지고 간 거죠. 뭐 미국처럼 뭐 0.5%, 0%까지 떨어뜨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룸을 가지고 간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이제 7월부터 금리를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중반까지, 6월 달까지. 요때가 이제 3점대 한 초반 정도 됐네요. 자, 11년도. 요거 이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자,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금리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자, 그 경제가 이제 저성장 측면에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이렇게 금리를 오랫동안 인하를 해왔었으나 시장은 반응이 별로 없었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로 조금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좀 너무 급등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를 조금 올린 상황인데 지금 현재 1.25%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금리와 부동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가져와 봤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그 파란색은 금리 인하식입니다. 그다음에 요 그 오렌지색 바탕은 금리 인상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그 점선은 그 전국 요 그 실선과 점선은 부동산 매매 지수인데요. KB에서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지수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2008년도 요때 이제 리먼 사태가 있었죠. 전국적인 이제 부동산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떨어졌네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보면 지속 상승해 왔습니다. 자, 리먼 때는 뭐 전국뿐만 아니라 요 이제 그 빨간색이 서울이고요. 서울도 떨어졌고 경기도도 떨어졌고 녹색이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인천도 떨어졌고 금리 인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장기간에 그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요때 좀 그 오르긴 했는데 지수로 본다라고 하면 횡보 구간이었고 자, 오히려 2009년도에 금리 인상을 2%에서 3.25%로 한 시점, 요 이제 금리 인상의 시점을 보시면 요때만 좀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상승을 했다. 녹색을 보면 경기도인데 경기도도 상승을 했고 서울도 상승을 했고 인천은 조금 올랐다가 그 약간의 횡보 국면이었네요. 자, 요게 요때죠. 요때 금리를 그 2%대에서 3% 초반대까지 금리를 인상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상승을 했다. 특히 이제 지방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한 거죠. 이때 수도권은 사실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이 상승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부동산 상승을 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 이후에 그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성장을 독려시키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상당 기간 부동산은 침체를 했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를 이제 3.25에서 1.25까지 금리를 많이 인하를 시켰던 때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 14년도 이제 말부터 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고요. 요때. 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상승을 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부터 불이 붙은 거죠. 2017년도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2016년도 중반부터 해가지고 서울은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는 그 어마어마한데 지금 반면에 이제 경기도가 이제 조금 지금 최근에 따라가는 추세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제외한 지역과의 좀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과열된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기준금리를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좀 인상을 했는데, 자 1.5%까지는 1.5% 충분치가 않다. 더 올려야 된다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를 단계적으로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는 저금리 이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금리 인상의 시기에 초입에서는 사실 이러한 대세 상승의 흐름에서 그 관성을 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부동산이 뭐 주식처럼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니고 굉장히 그 응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 금리의 고점 금리가 이제 고점에 다다랐을 때 예, 그때 부동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리 고점의 시점에서 금리 고점의 시기에서 그 유동성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때는 이제 실제 돈이 이제 흘러다니질 못하게 되는 거죠. 많이.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유동성이 이제 떨어지면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예, 부동산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자 금리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자 금리 인상의 시기에는 뭐 당장에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금리 인하 때 상당 기간 이제 금리 인하 때 풀린 그 유동성의 힘으로 현재 이제 부동산은 상승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그 부동산의 관성은 이제 그 금리 고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 변곡점이 될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자 금리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한 시점이 예, 변곡점이 되겠죠. 이제 그때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전조가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풀어서라도 그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곧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그 부동산을 매도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의 시기에 부동산을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의 시기는 예,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나 혹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을 예, 흡수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고, 금리 고점에 다다라서까지는 예,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예, 과거 역사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자 금리 인상을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저금리 상황이고, 금리의 고점에 예, 다다랐을 때 예, 그때는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집을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매도 시점은 아닙니다. 매도 시점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사실 그 규제 지역, 서울을 위시로 한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빼백한 그런 그 규제로 인해서 지금 규제 지역은 매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딜까라고 이제 물으신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이 투자 혹은 실거주로 실거주 입장에서 혹은 이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동영상도 이제 같이 참조를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투자를 계획하신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도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매도 시점은 금리 인하 전, 금리 인하 전이 이제 매도를 준비하는 단계고 지금 금리 인상의 시점에서는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시중에 풀린 그 거의 2,000조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이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금리 고점까지 강세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은 뭐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의 고점까지는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금리의 고점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흡수했었을 때 그때 보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실 분들은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시사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금리 인상이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금리와 부동산과의 상관관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번 그 주변 지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장이 이제 전개가 됐었는지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그 미래 시장을 전망하기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를 멀리 들여다보면 볼수록 미래는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명언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많이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나름의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앞으로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번 동영상은 좀 이렇게 오디오가 잘 녹음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괜히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서 잘 전달이 안 되면 저도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같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은 뭐 그 건설적인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